안녕하세요.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당일에는 엄마 아빠랑 언니랑 형부랑 애기들이랑 밥 먹고 네, 용돈을 좀 받아가지고 선물을 하나 해봤는데요. 바로 뭐냐면 두구두구두구두 바로 제가 이 사전을 사봤어요. 보이시나요? 한국어 동사 사전이라고 되게 두꺼운데 이게 얼마냐면은 52,000원이나 해요. 완전 비싸죠. 읽다가 왜 뜬금포로 사전을 샀냐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요즘에 되게 참 좋아하는 이 책 인생을 살아갔다는 이 책에서 저를 되게 좀 찔리게 한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독서의 행로는 미로와 같다. 허니 트인 길을 가는 것처럼 쉬워 보여도 어느 순간 모르는 개념이나 단어에 막혀 앞뒤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경우 문맥의 흐름에 맞춰 대강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미봉책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다.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할 경우 절대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단어와 단어, 행간과 행간의 흐름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의 쓰임새와 연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모호한 단어가 있다면 그 즉시에서 사전을 찾아 그 뜻을 바르게 알아서 문맥을 파악한 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한다. 같은 책을 읽어도 이해의 폭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념에 대한 이해와 문맥의 배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면 심도 있는 독서를 할 수가 없다. 어휘사전과 백과사전은 독서에 있어서 개념과 배경 지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훌륭한 부교재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너무 찔린 거예요. 저는 중간에 책을 읽다가 사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뭐 진짜 알고 싶은 거는 노트에다가 좀 적어놓고 나중에 생각날 때 한 번씩 사전 찾아보고 아니면 그냥 제 혼자서 대충 의미를 추측하고 지나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살짝 뭐 아직도 보면 아리까리한 단어들이 참 많은데 되게 여기서 진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사전을 적극 첨부하면서 독서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속도도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그 사유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독서의 속도에 가속이 붙어서 오히려 점점 더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고 나도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봐야겠다. 제가 옛날에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에 되게 뭐가 빠져서 한때 살았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 좀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막 옛날에 그랬던 제 자신을 아니까 한동안은 또 일부러 전자기기를 안 써고 생활해보려고 진짜 핸드폰도 엄청 안 보고 그렇게 살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인터넷 사실 핸드폰 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전, 네이버 사전 이런 거 찾아서 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도 제가 책을 읽다가 중간에 핸드폰을 잠깐 켜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몰입이 깨지는 것도 싫고 중간에 이 흐름 깨지는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보통 이런 단어들 같은 거 모르는 게 생겨도 노트에 진짜 궁금한 건 중간에 일어나서 노트에 적어놓고 넘어가고 아니면은 뭐 사실 그냥 제 혼자서 문맥상으로 이렇게 유추하면서 넘어간 적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한 이해도 조금 적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같은 책인데 모두가 같은 이해를 또를 가지면서 이 책을 읽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잠깐 이렇게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이 사소한 차이에서 책에 대한 이해도가 확 갈린다는 말을 보니까 되게
갑자기 경각심이 막 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그리고 또 마침 또 제가 요즘에 언어나 그냥 뭐 말이나 글 자체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추석에 용돈도 받은 김에 좀 지금 생각 딱 들었을 때 그냥 사전 하나 정도 구비를 해놓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영풍고 가가지고 사전을 바로 샀습니다. 근데 뭐 가격도 52,000원 이렇게 후덜덜했지만 그 책이 항상 책은 제가 뭔가 그 당시 살 때 좀 비싸다 이렇게 하면서 샀지만 항상 그 이상의 가치를 저한테 줬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냥 거에 그래서 아무튼 투자를 했고요. 어쩌면 이 사전이 제 인생을 또 바꿔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오늘 이거 책 사전 사고 진짜 카페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왕십리역 밑에 6번 출구 쪽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갈색으로 된 카페가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사전만 딱 펴놓고 커피 딱 올려놓고 이어폰 끼고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진짜 사전만 한번 쭉 읽었어요. 근데 은근히 또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또 막 그냥 한번 앞에서부터 쑥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막 모르는 단어 옛날에 궁금했는데 못 찾아봤던 단어도 한두 개씩 나오고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카페에서 이거를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기억나는 단어가 제가 가라사대라는 갑자기 단어가 BY 가라사대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그 위에서 가라사대가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 못 찾았어. 그리고 그때 막 찾아보진 않았지만 궁금했던 그런 단어였는데 여기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라사대가 보면은 자동사, 옛 말투로 말하다. 그리고 얘가 가로다보다 높임의 뜻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가라사대. 배우고 뜻으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이런 거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고 기억, 니은, 디귿. 이게 또 특이한 게 동사사전이거든요. 한국어 동사사전.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문장이란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그런데 그 문장은 동사가 꾸미는 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동사는 우리 생각의 틀이다. 이렇게 동사가 다른 품사들에 비해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동사만을 수록하는 이 사전을 펴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래가지고 표준어 위주로 이렇게 사전을 펼치기에 편찬하셨다고 했고 진짜 엄청 재밌어요. 이거 사전 보는 것도. 옛날에는 사실 단어 뜻에 관심이 크게 없었어가지고 그냥 대충 알아만 듣고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좀 정확하게 뜻을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또 요즘엔 들어가지고 그 제 욕구를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사사전이라는 이 녀석에 투자를 해봤습니다. 표제가 5,472개나 있대요. 제가 이거를 마스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참 투자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는 되게 세상을 흐릿하게 보고 싶어 했었는데 그러니까 뜻도 뭐 대충 뭐 너무 정확하게 세상을 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책 같은 것도 뭐 두루뭉실하게 읽고 그냥 좀 약간 강단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인상도 흐릿하고 그러고 막 약간 그랬던 느낌인데 요즘엔 되게 세상을 좀 선명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관계도 흐리멍텅하게 있는 것도 싫고 그냥 확실하게 좀 뭔가 그런 나도 인상도 선명해지고 싶고 내가 쓰는 단어들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도 딱 부러지게 하고 싶고 옛날엔 제가 말끝이 엄청 흐렸어요. 그리고 말도 잘 끝까지 못 맺고 그랬었는데
그런 습관들을 되게 고치고 싶어서 방학 때 많이 말하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책에 있는 단어들도 좀 정확하게 이번에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서 요즘 저한테 변화는 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엔 또 그래도 말도 조금 좀 또박또박 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책 읽을 때도 내용 좀 확실하게 정리해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제가 이제 사전을 샀잖아요. 그래서 좀 동사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게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제가 책도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책 쓰고 싶은 사람이 단어 뜻도 제대로 모르고 그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저의 취지가 있었다는 걸 이번 영상에 알리고 싶었고요. 근데 제가 사전 찾으러 저기 영풍문고 가서 이제 영풍문고를 한 바퀴 싹 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전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전도 있었어요. 막 문맥 사전인가 우리말 어휘에 뭐 되게 특이한 사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 멘트를 이제 책에서 보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석연님, 이 책을 쓰신 이석연님이 하신 말씀이 사전을 애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만이 많은 것을 얻고 배울 수 있다. 그것이 성공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 내가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손때 묻어 반질해진 여러 분야의 사전들 때문이었다. 체의 망이 촘촘하고 세밀해야 걸러지는 게 많다. 체가 성기면 중요한 것까지 새나가기 마련이다. 사전을 자주 찾아보는 사람의 체는 촘촘하고 조밀해서 남들이 거두지 못한 것까지 거둘 수 있다. 성공이란 바로 남들에게 없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부터 사전을 옆에 놓고 혹은 인터넷을 켜서 사전을 검색해가면서 독서를 해라. 그 결과를 직접 체험한다면 당신도 책벌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책에서 그러셨는데, 네, 저도 한번 이 사전과 함께하는 독서를 실천을 해보면서 책벌레가 또 한번 다시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단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거나 책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이해도를 높인 독서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전을 한번 저처럼 이렇게 사보시는 건 꼭 같이 보면서 독서를 하시는 건 어떨까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